네, 이제 시작 시간이 다 됐네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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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행을 맡은 수업 나눔 본과 교동쪽 김다옥입니다. 지금 제 소리 잘 이렇게 들리시고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교동생 저기 지금 화면이랑 잘 나오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학예 직무 연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름방학 귀한 시간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늘 쏜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이제 방학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또 개학이 또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학기가 좀 막연히 두렵고 걱정되고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찰나에 이제 저희 연구회 학예 직무 연수가 시작이 돼서 무척 반갑고요. 또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일정 안내 간단히 드리고 이게 모셔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학예 연수는 8월, 그러니까 오늘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저녁 두 번 이렇게 이어져요. 방학이라서 좀 더 집중해서 모여서 이렇게 수업 나눔을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또 2학기 수업과 업무 고민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타파를 하고 또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사례들이 무려 오늘 포함해서 8강이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 전참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AI 융합교육연구회와 아이스크림 연수원이 함께하는 학예연수 첫날인데요. 오늘 정말 핫한 두 분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 보는 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강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음, 오늘 첫 번째 강연과 강사님 소개를 드리면 주제는 MS 도구와 코파일럿을 통한 학교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강현욱 선생님께서 사례 나눔을 해주실 거고요. 이 강현욱 선생님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교사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시고 그 화제의 책 있지 않습니까? MS365의 모든 것의 책의 저자이십니다. 오늘 이 MS 도구와 그 코파일럿을 활용한 노하우를 정말 알차게 준비해서 나눠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어지는 나흘간의 연수의 첫 스타트를 끊으실 분이라서 지금 상당히 떨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모셔볼 건데, 선생님들께서 응원의 반응, 응원의 박수, 큰 박수, 이렇게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현우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어,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아주 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누리 중학교에서 현재 그 과학교사로 근무 중인 강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떨리네요. 네, 제가 오늘 선생님들이랑 그 MS 도구들이랑 이제 코파일럿을 통한 학교 데이터 활용이라는 거를 한번 같이 좀 나눔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 유튜브들을 좀 이렇게 몇 개를 찾아봤어요. 하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 이렇게 막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은 되게 그런 뭔가 막 크고 뭔가 화려한 그런 건 아니고,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생성형 AI를 쓰고 있구나 정도로만 한번 봐주시면 그냥 제 좀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전공이 물리 전공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뭐 물리를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과목들도 계실 거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사실 원래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생물학적 돌연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만약에 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멀티가 안 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좀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실습을 좀 해볼까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좀 몇 가지 아이들이 실제로 했었던 거 사례를 이제 GPT로 좀 임시 사례로 좀 많이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활용을 하실 때 그냥 이거 되는지 한번 해보자 할 때 제가 드린 자료들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떨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들께 이제 제가 앞쪽에다가 여기 링크를 하나를 이렇게 올려뒀는데요. 네, https mslearn 그리고 notion.site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알게 된 것들을 이렇게 좀 그 자료 정리를 해두는 노션인데요. 네, 여기에 들어오셔서 밑에 있는 코파일럿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이트는 일단은 제가 계속해서 모아두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열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만의 자료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다른 오금 중에 이상민 선생님, 재영고등학교의 김홍순 선생님, 혹은 아니면 또 이제 광탄 중에 강은영 선생님 이렇게 등등 여러 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런 거인들이 또 저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담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연수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배포 자료라고 해서 오늘 선생님들이랑 이제 코파일럿 어떻게 그냥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쭉 그냥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연수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연수 자료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전체 클릭해 주시고 네, 다운로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제가 실제로 아이들이랑 하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챗GPT랑 이제 다른 클로드라던가를 이용해서 이제 좀 약간 조작을 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이제 학교에서 쌓이는 데이터들이 있구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신 선생님들만큼 되게 어마어마한 뭐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에 대한 이해가 깊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직 저도 학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고 봐봐, 아이들이랑 나 지금 이거 밥 먹는데도 연수 듣는 이 자세. 네, 아이들이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본 결과, 학교 데이터라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업과 업무에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활용하는 것도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생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생성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생기부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의 방향성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오늘 저희 톡방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제 생성형 AI를 가지고 생기부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한다라는 어떤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물론 책임은 결국에는 사용한 교사에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단 초안을 작성하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제 생성하거나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석인데, 그럼 아이들의 데이터 혹은 아니면 학교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거는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제 학생 관리, 즉 상담 같은 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 데이터는 생성하거나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학교 데이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업과 업무에서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업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하면 뭔가 학습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포트폴리오라던가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감정 데이터라던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고, 업무라고 하면 뭐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생긴 뭐 예를 들면 학교 만족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챗GPT라던가 아니면 뭐 요즘에는 이제 제미나이 플래시 2.5가 굉장히 핫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파일럿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교직원한테는 무료입니다. 네, 그 무료인 이유가 저기
MS랑 이제 교육청이랑 거의 다 협업을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세종시 교육청과 이제 제주시 교육청 그 두 개를 빼고는 거의 이제 A3 라이선스라는 것이 들어갔고, 그 A3 라이선스 안에서는 코파일럿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GPT의 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GPT의 이제 유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사용한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GPT를 너무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GPT랑 비슷한 성능을 내는 누구를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코파일럿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료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교원들한테는 무료니까 한번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코파일럿 때문에만 저희가 MS 플랫폼을 사용을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S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조금만 이제 보여드리면, 네, 요것들은 다 지워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앱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더 많은 어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예약하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 예약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떤 상담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예약을 했을 때 그것들도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엑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글 폼즈와 같이 이제 MS에도 폼즈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한 것들 혹은 아니면 퀴즈를 한 것들도 데이터가 되고, 또 루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학급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수행평가 알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저희 학급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그럼 요것도 결국에는 점 루프라는 파일이 되면서 네, 코파일럿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챙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은 다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 MS 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MS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MS 걸로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MS 거를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많이 사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뭐 MS 거만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MS를 이제 제가 사용을 하게 된 이유가, 그리고 코파일럿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MBTI가 그 자기소개할 때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T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저는 저를 생각을 하는데, 그 부족한 공감 능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했을 때 그게 AI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I를 가지고 좀 더 공감을 많이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 공감이 왜 중요하냐? 그거를 이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MS 거를 보니까 MS의 이제 세 번째 CEO가 사티아 나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2014년도에 부임을 했대요. 그래서 2014년도에 부임을 해서 지금 보면 주가가 거의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42달러 하는 게 지금 500 몇 달러가 됐는데, 그거 뭐,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되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 MS에 대한 기대가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을 하나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감을 회사의 사명으로 삼고 그 공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MS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MS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사 자체가 저희 교실에서의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실을 이렇게 막 운영을 하는 CEO인데, 그 CEO로서 이제 나도 그런 공감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코파일럿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수업과 학생들 관리에 좀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주제를 MS 도구와 코파일럿을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네, 제가 이제 뭐 책에도 작성을 해두기는 했는데 이 책보다는 요것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끝낼 때, 이런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거야에 대해서 한글로 매뉴얼을 작성을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작 3주 동안, 네, 그때 아마 잠을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드리고 저는 조용히 한번 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선생님들이랑 볼 거는요. 그 일단 학습자 수준 분석이라는 거를 한번 같이 코파일럿으로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제 구글에 있는 구글 설문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아마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클래스룸에다가 구글 설문지를 끌어와서 아이들이랑 퀴즈를 많이 하시기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구글 거를 뭐, 네, 처음에는 썼지만 지금 이제 MS 걸로 통합을 하면서 MS 걸 쓰고 있는데 MS에도 이렇게 생긴 네, 폼즈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MS 폼즈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맥북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네, 윈도우 노트북을 저기 집에 두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MS 걸 쓰고 이 애플 거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폼즈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뭔가 만드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제목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점수도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뭐 몇 점인지 등록을 해놓고 꼭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두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링크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아이들이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응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네, 이렇게 뭔가 응답된 거는 없지만, 이제 응답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 아이들 데이터를 좀 보이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는, 가운데 쪽에는 이제 아이들의 데이터들이 뭐 몇 점이 되었고 누가 제출을 했고 이런 것들이 보여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시각화된 도구를 가지고 쭉 보면서 아 누가 몇 점을 받았구나 누가 어디를 틀렸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0명에서 30명이 되는 아이들 거를 다 보는 거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반을 들어가서 그 모든 아이들, 그 누군가가 누가 못했고 누군가가 잘했고 이런 것들 찾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엑셀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옆에 이제, 이것도 나와 있진 않지만, 네, 엑셀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엑셀로 받은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네, 그 학습자 수준 분석에 있는 첫 번째 엑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언제 냈는지, 언제 제출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제출했는지 점수가 어떤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뭐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얻은 점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엑셀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거는 저는 읽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싫어서 좀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코파일럿을 썼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는요, 저희 오피스닷컴,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https, 그리고 offic.com, 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MS365, 클라우드,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 그리고 컴 하고 이제 채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챗으로 들어와 주시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아이들한테 구글 계정이 이렇게 다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MS도 사실 학교에서 MS 관리자가 있다면 아이들한테 MS 계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MS 계정이랑 구글 계정 두 개를 다 주어서 구글 클래스룸이 편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MS가 편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네, 이게 코파일럿을 좀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 그럼 학습자 수준은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다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얘도 챗GPT랑 마찬가지로 사실 챗GPT는 이제 저희가 유료 버전을 사용을 했을 때 물론 이번에 챗GPT 5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어떻게 변했는지는 저도 활용을 많이 못 해봤지만 그 전에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파일을 분석하는 것들은 로그인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제 유료를 저희가 구독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요, 교사들이 이제 저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그냥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업로드를 하나 해볼게요. 어떤 거를 업로드 할 거냐? 저희가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았었던 여기에 있는 학습자 수준 분석에 있는 첫 번째 운동과 에너지 형성평가 예시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챗 GPT를 끌어왔대요. 그리고 이제 이 코파일럿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GPT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GPT 모델이 무엇이냐? 네, Generative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형성을 한다, 생성을 한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줬을 때 그 분석 내용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결국에는 생성을 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P가 아마 pre-trained라고 해가지고 이미 학습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아마 거기다 저희가 초점을 맞춰보면 trained, 즉 이 친구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뭘로 학습을 시켜볼 거냐면 이 엑셀 파일을 한번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T는 아마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운동과 에너지 형성평가 예시 이거를 한번 읽어봐라고 한번 보내보면서 읽어봐. 이렇게 보내보면서, 아, 너는 지금 내가 준 이 엑셀 파일을 한번 쭉 읽어보고 너는 이거를 학습을 해야 돼. 라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주요 문항이 뭐가 있는지를 저는 알려줬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보내보시면 좀 더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네, 좀 왔다 갔다 해볼게요.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거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완전 학습을 이뤄보고자 하는 것도 저희의 작은 희망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위 5명을 알려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직접 그 데이터를 보고 밑에서부터 점수가 낮은 친구를 찾지 않아도 굳이 엑셀에서 소팅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쭉 보고 아, 이 5명이 하위 5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5명을 보았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 더 추가 자료를 만들 수 있는지 혹은 아니면 얘네가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친구들이 어떤 게 부족한지, 이 5명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줘라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를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사용해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보고 하면서 그 데이터에다가 궁금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MS에 있는 폼즈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코파일럿으로 분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줘라고 하면 얘네들이 틀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려주게 돼요. 그럼 이 이름은 제가 챗GPT 그리고 이제 코파일럿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이름이어서 그냥 아 이렇게 나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방과 후 같은 거를 하나 열었다. 혹은 아니면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제 얘들아 너네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일부를 발췌를 해서 얘네한테 줘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일부를 발췌해서 줘도 상관이 없지만 그조차도 한번 그냥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보고 이 친구한테 이제 또 다른 콘텐츠를 하나 줘볼 건데 저희가 아까 학습자 수준 분석이라는 거를 보면 제가 형성평가를 만들었을 때 썼었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PDF도 하나 주고요.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5명에게 줄 수 있는 추가 학습 자료를 만들어줘라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여기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어떤 객관식 답안지를 이렇게도 해볼까요? 있는 객관식, 기본적인 객관식 문제 3개를 만들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반 안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1반, 2반, 3반, 4반, 5반까지 만약 갔다. 그럼 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그 각 반에 있는 하위 5명씩을 골라서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들은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한테 준 다음에 애들이 한 번 더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그럴 때는 폼즈로 한 번 더, 혹은 아니면 구글 폼즈로 다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링크로서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또 한 번 더 아이들이랑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너가 이번엔 뭘 틀렸니, 뭘 맞았니 하면서 코파일럿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거기까지는 나의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실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 수준에 맞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학생들 수준에 맞는, 뭐라고 해야 되죠?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답을 보는, 해설지를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해설지도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런 그 문제들을 보고요. 이런 해설지가 만들어지니까, 네, 이런 해설지도 만약에 같이 프린트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럼 그 아이들은 요거를 보고,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알려주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도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위 학생들에게만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냐? 그럼 이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채팅을 눌러서 위에 있는 새 채팅을 눌러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상위 5명도 같이 보면 좀 더 좋겠지만, 네, 그냥 여기서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위 5명을 알려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5명을 알려줘. 네, 그러면 이제 상위 5명에 대한 이제 어떤 내용들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요. 그럼 이 친구가 상위 5명이 누군지도 알려줍니다. 상위 5명을 분석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 아마 좀 잘한 아이들이 좀 더 많았었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조금 항상 뭔가 이렇게 연수를 하려고 하면 천천히 되는 게 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네,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데이터를 좀 요렇게도 쓸 수 있다, 저렇게도 쓸 수 있다, 이런 건데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랑 그렇게 소통을 하신 그런 경험들도 훨씬 더 많으실 테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는 요게 더 좋다라는 것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이거 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늦는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채팅에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채팅에서 네, 다시 업로드를 하고 네, 형상평가 예시를 하고요. 이걸 보고 상위 설문을 알려줘라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되게 떨리네요. 이번엔 잘 되겠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5명의 점수는 모두 100점이면서, 네, 이름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그 아이들의 핵심 요소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뭐 2022학년도 혹은 아니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어떤 핵심 역량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다. 그럼 이 친구한테 그걸 꼭 콘텐츠로 주고 한 번 더 학습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5명을 위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해줘라고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네,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런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게 되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게 프리트레인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이미 학습을 했는데 그 학습한 거에 아마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회사인 네, 코파일럿과 챗GPT와 클로드가 어디서 학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거를 이미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제 얘기를 하면 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초안들을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안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언어와 실제로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했었던 거를 여기 밑에다가 더 알려주셔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 초안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작성을 해보겠다 하시면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같은 100점이다 하더라도 누가 빨리 풀었고 누가 천천히 풀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 정도 틀린 아이들, 근데 제가 배점이 좀 커서 이렇게 한 개 정도 틀린 아이들을 보고 그 친구들의 이제 풀었던 시간들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형성평가가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루어졌을 때 그 친구가 이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이 걸렸고, 그렇다라고 한다는 거는 누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도 저희가 잡지 못하는 것들을, 혹은 아니면 놓쳤던 것들을 이 코파일럿은 또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번, 네, 저희 학습 데이터 분석하는 용도로 코파일럿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를 좀 소개를 드려봤고요. 네, 제가 말이 좀 많이 빨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사용하고 있구나. 나중에 보시고, 제가 매뉴얼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매뉴얼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 같이 해볼까 하는데, 두 번째로 사용하는 거는 요런 거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학교에서 팀즈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팀즈라는 거는 MS 플랫폼들을 한 곳에 모아둔 하나의 브라우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브라우저에는요, 리플렉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리플렉트라고 해서 오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과학 수업을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두 번 들어가게 되면 두 번 들어가서 얘들아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들 감정 체크를 이렇게 쭉 하면서 조금 네, 좀 이렇게 꿈나라로 떠난 아이들을 다시 이제 현실 세계로 데려오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이는지 선생님들이랑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혹시 컴퓨터로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요,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들어가야 될까요? 너무 많이 열려 있네요. 네, 이걸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이 팀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죄송해요. 네, 이걸로 네, 팀즈는 한번 꺼버리겠습니다. 네, 어,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리플렉트. 네,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이 QR코드 한번 찍어가지고요.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QR코드 한번 찍어주시면요. 그러면, 네, 선생님들께서 뭘 하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이실 거예요. 들어가시면 리플렉트라고 해서 이제 오늘의 기분을 한번 체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오늘 기분이 어떤지 여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네,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체크를 했을 때 그 기분이 왜 생겼는지도 저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네, 선생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주실 때마다, 누가 어떤 기분을 냈는지 제가 이렇게, 네, 곧 있으면 학생들을 다시 봅니다.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됐다. 네, 곧 개학입니다. 피곤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요거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보면서 하는 거죠. 얘들아, 그치, 곧 개학해서 참 힘들지. 그리고 네, MS 플랫폼을 써보고 싶어? 그럼 우리 한번 수업에서 MS 플랫폼을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깨우고 이렇게 해서 팀즈로 불러오면서 네,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굉장히 큰 스트레스, 계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요런 데이터들 있죠. 요런 것도 결국에는 학교에서 모으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매번 이제 과학 수업마다 들어와서 오늘의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부럽습니다. 아직 방학이 일주일이나 남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 개학입니다. 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네, 또 곧 아이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요. 어떻게 보이게 되냐?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제 점점점 바뀌었는지, 이건 제가 3월에서 7월까지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인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이제 활기차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수학여행이 시작이 될 때 한번 들떴다가, 갔다 와서 좀 지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체육대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쭉 이제 네, 가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했었던 또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 하나하나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하나하나를 체크를 해보면 어떤 학생 한 명을 체크를 했다. 그럼 그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네, 그 감정들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MS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캡처를 해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아, 그냥 얘는 처음에 괜찮다가 감정 기복이 심해졌네 정도로만 저는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랑 의사소통을 하고 애들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할 때는 그것보다 더 깊은 거를 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얘기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학급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데이터들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코파일럿한테 주게 되면 그러면 되냐? 사실 요거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은 아니면 얘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사용했었던 방법은요, 저를 소개합니다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기 초에 이제 아이들이랑 한번 해보는 건데, 네,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실 저희가 이제 3월 2일 혹은 아니면 3월 4일에 처음 학교에 가면 애들이랑 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이 링크, 폼즈 링크를 주고요. 뭐 이름도 적게 하고, 그리고 누구랑 가장 친한지,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 연락처도 이걸로 받고요. 뭐 스마트폰은 뭘 쓰는지, 취미는 뭐고, 뭐 장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길게 해가지고요. 총 43개의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엑셀로 하나 제가 받아보는 거죠. 그럼 엑셀로 받으면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이냐? 그 데이터들은요, 제가 드렸었던 파일 중에서 여기 보시면 학생 상담을 위한 GPT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와 주시면 자기소개 예시라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 읽기가 쉬워 보이진 않죠. 네,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응답한 데이터는 이렇게 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것과, 그리고 점점점 쌓여가는 그 감정 데이터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학생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상담 이어가는 거 한번 네, 코파일럿으로 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콘텐츠를 하나를 또 추가해 볼게요. 어쨌든 저희는 이 친구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뭘 학습을 시킬 거냐? 네, 자기소개서 예시라는 이 파일을 한번 이 친구한테 네, 학습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반 학생들의 자기소개 예시야. 자기소개 데이터야. 한번 읽어봐 라고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사실 원래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쓸수록 원하는 답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막 프롬프트를 길게 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프롬프트를 항상 짧고 그냥 여러 번 물어보는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이제 물어봤다 하면서 이 친구는 자기소개서 예시를 제가 준 거를 한번 쭉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저는 누구를 한번 예로 들어볼 거냐면요. 학생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학생들 여러 개가 아니죠.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한번 데리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드렸었던 파일 중에서 네, 파일 중에서 여기 이제 학생 예시 이런 것들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감정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총 네 가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네 가지 같은 거를 한번 이 친구한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줄 거냐? 아무거나 하나만 좀 줘볼게요. 네, 업로드를 하고요. 이번엔 학생 예시 그냥 첫 번째 자료로 네, 이 데이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정이 살짝 올랐다가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해준 건데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네, 지금 보시면 예린이라는 학생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정예린 학생의 3월부터 5월까지의 감정 데이터야. 내가 준
엑셀과 같이 연동해서 이 학생과 어떤 상담을 하면 좋을지 질문을 3개 만들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3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 있는 이 엑셀 데이터를 굳이 보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이 학생의 데이터를 굳이 뭐 열심히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엑셀 데이터와 이 감정 데이터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얘는 어떤 학생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잘 분석을 한다라고 해요. 사실 이 코파일럿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LLM, 즉 어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그 랭귀지로서, 그리고 이제 문장으로서 이렇게 뭔가 분석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라고 합니다. 뭐 수치 해석도 잘하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된 거라던가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를 좀 잘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상담한 것들을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본 것들을 그럼 저희는 그대로 가져가 뭐 종이에다가 쓰거나 혹은 아니면 이게 그냥 노트북을 들고 가서 아이들한테 이걸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는데, 물어보실 때 아이들이랑 대화한 것들을 녹음을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뭘 사용을 해보시면 좋냐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사용하시는 거는 윈도우 노트북이실 거예요. 근데 윈도우 노트북을 이제 쭉 여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무언가 이렇게 매번 타이핑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타이핑하는 것들 좀 번거로울 때도 있고, 이제 타자가 저처럼 좀 느리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윈도우 키랑 알파벳 H 있죠. 네, 윈도우 키랑 알파벳 H. 윈도우 키랑 알파벳 H 키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 친구는 네, 화면 밝기가 어두워졌네요. 네, 요거를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요. 그럼 받아쓰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즉, 저희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를 활용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혹은 아니면 맥북을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F5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이 마이크를 줌에서 쓰고 있어서 여기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받아쓰기를 활성화를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예린아, 죄송해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린아, 선생님이 이제 너가 준 자기소개 데이터랑 그리고 너가 이제 감정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좀 잘 분석을 해보고 예린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가 깊어졌어. 요즘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감정을 자주 느꼈다라고 하는데, 괜찮네. 평화롭고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감정을 자주 느꼈다고 했는데 어떤 활동이나 경험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어?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앞에서 예린이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저는 뭐, 이렇게 하고요. 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저희가 노트북을 앞에다 두고 학생이랑 상담을 했을 때, 학생의 그 말들은 이 노트북에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교육학 시간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말하기. 네, 다시 말하기 기법이 있죠. 그럼 저희는 그거를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했어?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를 하는 거죠. 이번에 어머니랑 어디를 놀러 가서 거기에 있는 풍경을 대상으로 엄마랑 사진을 찍고 이쁜 가족 사진을 만들고 왔구나. 그럼 엄마랑 이렇게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겠네.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번 더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 예린이라는 학생은 선생님이 내 얘기를 너무너무 잘 듣고 있구나 하면서 저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코파일럿 혹은 아니 챗GPT 제미나이라는 친구는 뭐야, 이 사용자가 나를 위해서 또박또박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되게 잘 받아 적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거를 요약해줘라고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요약해줘. 그러면 이제 네, 학생과 이제 상담한 거를 이 친구는 알아들으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쭉 요약을 해줍니다. 예, 요약을 해준 거를 이제 조금 말투만 바꿔서 저희는 학생과 같이 얘기를 한 어떤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는 이제 누가 기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언제 이 친구랑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누가 기록했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쭉 데이터를 쌓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나중에 그 누가 기록들은 똑같이 한 번 더 이 코파일럿이라던가 챗GPT로 들어와서 지금 학생과 내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기록했었던 것들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발달을 이제 할 수 있는지를 너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을 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저희가 생기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친구는 뭐 자랑스럽다, 이 친구는 뭐 근면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뭉뚱그려진 어떤 성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생기부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친구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 혼자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외에도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만 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파일럿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저희 아까 전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담당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가져왔을 때 이 자기소개서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챗GPT한테 혹은 아니면 코파일럿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균관 대학교의 어떤 그 인재상을 알려줘라고 하면 이 코파일럿이 성균관 대학교의 인재상을 검색을 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인재상과 내가 준 학생이 작성해 온 이 자기소개서를 준 다음에 그러면 핵심 질문을 5개를 만들어 줘라고 하고 그리고 또 똑같이 노트북을 들고 가서 윈도우 H를 키고 혹은 아니면 F5번을 눌러서 받아쓰기 기능을 키고 아이랑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 하는 식으로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형성평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이들 면접 같은 경우에는 빠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밑에 있는 뭐 학교 생활 규정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PDF 파일로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 다음에 잠깐만. 네, 물어보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뭔가 염색을 해왔어. 이거는 우리 학교 생활 규정에 바른 예시일까? 아니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이 코파일럿이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PDF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감정 데이터, 아니면 학습 데이터를 좀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사이트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요, https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3.com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에 대한 소개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a3.com 들어와 주시면 여기는 이제 오금중에 계신 이상민 선생님 그리고 네, 재연고에 계신 네, 김홍순 선생님 그 두 분과 제가 함께 같이 적어놓은 플랫폼이고요. 그 가입하는 거는 밑에 있는 거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거를 알아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지만 네, 또 다음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빨라서 죄송하고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열강을 해주신 우리 해누리중 강현웅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반응 버튼으로 박수도 마구 눌러주시고요. 저 정말 따로 채팅창에 간간히 이제 반응을 올리면서 연수를 듣곤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할 정도로 홀린 듯이 듣고 있어요. 정말 최고의 연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처럼 이제 홀린 듯이 들으시느라고 궁금하신 거를 이제 바로바로 못 남겨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연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함께 나누고 싶은 이런 게 반응이 있으면 지금 마이크 켜고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하신 거를 또 이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계셨네요. 와, 최고의 혼이 담긴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이 노션 클릭해서 관련 연수 자료가 따라락 나올 때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음. 어, 강의 자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션 이 링크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다시 올려드리고요. 네. 질문이나 이게 함께 소감 나눔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당장 그, 2학기 시작하면서 바로 써먹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S 도구 자체는 엑셀이나 이런 걸 평상시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걸 코파일럿이랑 연계시켰을 때 시너지가 정말 아주 좋네요. 네, 감사하고요. 미남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또 지금 김선희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채팅방에 남겨주셨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윈도우 H 눌러서 안 되는 경우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 윈도우 10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수를 다녀보다 보면 네, 그래서 그 윈도우 10이시거나 혹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는 뭐 메모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그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윈도우 H를 눌러야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거나 아니면 네,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 또 이렇게 네. 다들 좋은 연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늘 나눔을 할 때 고정적으로 여쭤보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연수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들었던 게 생각이나 아니면은 지금 마치고 나서 소감 간단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제 몇 번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걸로 많이 맞히시더라고요. 음, 근데 정말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저 혼자 너무 이렇게 막 빠르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MS 플랫폼 자체를 이제 저도 몇 개 학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이제 구글에 비해서는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MS에 대한 이 문턱이 조금 높지 않아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다 보면 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그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게 MS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그 엔지니어들을 가지고 있는 게 MS래요. 그래서 보안이 좀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께는 MS를 좀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MS의 어떤 직원은 아니고 그냥 한낱 교사지만 그냥 하나의 또 좋아하는 어떤 회사가 생기고 하나의 좋아하는 플랫폼이 생겨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 아니고 제 주변에 계신 더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좀 전달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초대해주신 네, 광운 인공지능고등학교 김동현 선생님과 네, 교동초의 김다국 선생님께 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떨리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자꾸 홀린 듯이 듣게 돼요. 네, 아닙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의 그 정해진 시간을 잘 맞춰주신다고 뒷 강의를 또 너무 배려해 주신다고 분명히 더 알려주실 게 있으신데 여기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2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게 가능하시다면 저 2학기 수업 나눔에도 혹시 이 뒷부분을 좀 이어서 해주시면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가 기대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수업 나눔인 MS 도구와 코파일럿을 통한 학교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강윤우 선생님께서 수업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큰 박수 해주시고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이어서 이제 잠깐 휴식을 하고 8시부터 이제 두 번째 강연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학령군 발달 단계에 맞춘 로봇
피지컬 컴퓨팅 활용 프로그램 운영 이야기 해서 또 핫한 강사님, 문경찬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되게 많은 분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거의 50분 가까이 계셨거든요. 그대로 잠시 쉬시고 잠깐 이제 식사 챙기시고 그대로 다음 두 번째 강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잠시 휴식 후에 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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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최고세요. 감사합니다.